안녕하세요, 샤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드탑을 설치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하드탑을 머리에 지고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참 좋은 추억을 남긴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와이프는 하드탑에, 저는 올란도 차박을 하면서 세팅하는 시간 그리고 철수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캠핑 본업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캠핑을 입문하고 하드탑을 장착하기 전에 두 가지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했고 2년간 하드탑을 운영하면서 두 가지 더 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적인 두 가지 단점은 극복했고 나머지 두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하 주차장을 진입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한민국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이용하고 계신데요. 루프탑, 하드탑, 루프박스를 달면 차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갈 때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가장 실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루프탑을 모시고 사는 건지 이러려고 구매했나 싶으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지하 주차장을 스트레스 없이 다니시려면 루프탑 또는 하드탑 포함 차고를 2.1m 미만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저 또한 2년 동안 하드탑을 운영하면서 한두 번 정도 주차장을 못 들어갔던 것 같아요. 99% 고민 없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제 차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 차는 올란도입니다. 소위 7인승이지만 7인승 SUV지만 전고는 1630mm로 세단보다는 높지만 SUV보다는 낮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CUV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SUV와 해치백이라고 하는 그 사이 어느 위치에 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7인승이고 그리고 전장이 길어서 하드탑에 깔맞춤입니다. 또한 전고가 낮아서 저상 가로바 조합으로 2.1m 미만으로 차고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일리카로 어느 지하 주차장이든 진입이 가능하고 주말에는 캠핑 전용으로 사용을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루프탑, 하드탑을 설치하면 세차가 힘들어집니다. 처음 하드탑을 설치하고 자동 세차를 하려고 했지만 거의 모든 세차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손에 대한 보상 문제, 그리고 기계가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겨우 허락받아서 자동 세차를 해봤지만 중간에 장비가 하드탑에 부딪혀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동 세차를 포기하고 한번 장비를 구매해서 손세차를 직접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손세차 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자동차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손세차는 저에게 가분한 행동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집 주변을 뒤져서 겨우 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정말 잘 사용하고 있고 그곳에 기름값은 비싸지만 단골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탑, 루프탑 장착한 채로 자동 세차가 가능한 곳은 분명 찾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찾아보시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물론 자동 세차 시 위쪽 세차는 생략을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만 해결이 되면 하드탑을, 소프트탑을 운영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저 또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했고 이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하드탑을 구매를 했거든요. 그만큼 위에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심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2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두 가지 더 단점이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 때문에 안고 가셔야 된다는 거. 제한 속도 부분입니다. 제한 속도를 100km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하드탑을 직접 장착을 제가 했는데요. 가로바와 하드탑 사이 이음하는 곳이 생각외로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구성이 의심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래, 위, 좌우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월은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때문에 출발 전에 고정이 잘 돼 있는지 또 살짝 한번 들어보고 좀 느슨한 부분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면서 저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속도로로 가더라도
100km 이상은 거의 밟지 않습니다. 루프탑에 비해서 하드탑이 공기역학적인 구조, 에어로 다이나믹하게 성형이 되어 있어도 바닷가나 다리를 건널 때는 더더욱 속도를 줄입니다. 하드탑이 차 위에 넓은 판을 이고 가는 형태라서 바람 저항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사에서는 권장 속도가 120km 이하라고 적혀 있지만 저는 살짝 불안해서 100km 이하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분명히 심히 고려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방어운전, 안전운전 차원에서 잘됐다 생각하면서 100km 이하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충분히 감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연비가 줄어듭니다. 하드탑의 경우 한 50km에서 80km 사이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인 1명 이상이 항상 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드탑이나 소프트탑은 외부에 있어서 고속 주행 시 와류로 인해서 저항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게는 성인 1명의 무게이지만 실제로는 와류로 인한 저항으로 2명 이상의 부하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비는 줄어들게 됩니다. 연비 또한 딱히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대략 리터당 1km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 단점들이 있어요. 쇼바에 무리가 간다. 아이들한테 2층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하드탑, 소프트탑을 설치하면 급한 상황에서 차를 이용하기 힘들다. 펼쳐놓기 때문에요. 풍절음이 생긴다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드탑의 장점이 이 단점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그러십니다. 캠핑의 끝은 모터홈이라고요. 저 또한 그쪽을 꿈꾸고 있지만 아파트 생활권이고 대부분이 아파트 생활권이신 캠퍼분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은 하드탑, 소프트탑이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옛날 다락방에 추억이 있던 분들, 바닥벌레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분들, 미니멀 캠핑을 하고 싶은 분들, 캠핑 세팅 시간에 정말 지치신 분들, 루프탑, 하드탑으로 오세요.